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포장을 뜯는 순간 늘 우리를 반겨주는 스프 봉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스프 봉지지만 실은 과거 컵라면이 첫 출시됐을 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컵라면의 원조인 일본의 니신 제품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스프랑 건더기 한꺼번에 들어간 상태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말 스프를 직접 투입할 경우 스프가 습기로 인해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요즘에는 품질 보존 외에도 제품 고급화 전략을 위해 일반 분말 스프 말고 다른 분말 스프를 더 넣어 차별화를 꾀하는 시도들이 많아지면서 스프 봉지가 하나둘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가뜩이나 지구가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요즘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 스프 봉지 역시 줄이거나 아예 전처럼 없애자는 목소리도 솔솔 들려오고 있죠. 과연 컵라면이 스프 없는 예전 모습으로 회귀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고 또 소비하는 많은 제품들 중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사례는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몰랐던 제품 포장의 비밀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오로나민 C. 비타 500도, 가스 활명수도. 편의점에서 보이는 유리병 제품들은 이렇게 돌려서 까는 스크류 캡으로 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유독 이런 법칙을 거스르는 뚜껑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참치캔처럼 플라스틱 꼬리가 달려있어 손가락을 넣어 뒤로 젖히는 순간 뿅! 하고 경쾌하게 따지는 오로나밋인데요. 사실 이 오로나밋이도 과거엔 여타 드링크들처럼 평범한 스크류형 뚜껑을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병뚜껑이 바뀌게 된 이유, 198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전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려던 한 남성은 음료 투출구에서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오로나민 C 한 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마셔버렸고 이후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 결국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남성이 마신 오로나민 C의 병 안에서 농약의 일종인 파라콰트가 검출되었죠. 문제는 이후 3개월 동안 무려 11차례에 걸쳐 이런 식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 심지어 일련의 사건들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면서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된 오로나민 C는 병뚜껑 교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번 병뚜껑을 열면 영원히 다시 닫을 수 없는 오늘날의 뚜껑 형태로 변경하며 출시한 것입니다. 비록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원터치 형식의 뚜껑이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훨씬 더 강한 탄산감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도 작용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쭉 이 디자인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4위, 뚱바. 뚱뚱한 단지형 용기에 담겨서 일명 뚱바라고 불리는 이 포장. 지금은 바나나맛 우유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징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모양의 용기,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불편한 점이 많아 호불호가 갈렸다고 합니다. 편히 잡고 마실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부터, 심지어 가운데가 부풀어 있는 모양이라 일반 플라스틱 병이나 우유값처럼 딱딱 맞질 않으니 상품 진열도 어렵고 운반도 유통도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항의도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이 뚱바 용기 제작 비용도 엄청났다고 하죠. 보통 기계에 넣고 한 방에 찍어서 만드는 음료수 통들과 달리 뚱바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마찰열에 접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당시 한국에 이런 기술이 없어 포장을 위해 독일에서 접합 장비를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해야 했던 탓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그레가 이런 용기를 고집한 데에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죠. 당시 빙그레가 우유 시장에 진출했을 때 이미 다른 업체들이 선점에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고 빙그레로서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만한 새로운 한방이 절실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용기 디자인을 고안을 했고, 갓 출시했을 땐 비록 생소한 비주얼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브랜드들이 대체할 수 없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현재는 해외로도 수출에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일부러 이 항아리 모양의 뚱발을 맛보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프리미엄 전략이 정말 제대로 통했던 것 같죠? 3위, 스팸 용기. 부대찌개 같은 국물 요리의 재료로는 물론이고 따끈한 밥에 한 조각 올려 먹어도 다른 반찬이 따로 필요 없어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팸. 그런데 이 스팸도 그렇고 다른 통조림 햄을 봐도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내용물이 채워진 이 용기. 가끔 칼이나 숟가락으로 퍼내려 하면 모양이 다 망가져 버리기 일쑤인데 그냥 용기를 내용물보다 조금 넉넉하게 만들면 되지 않아? 싶지만 여기에도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선 통조림 햄의 경우 다진 고기를 캔 안에 가득 채운 다음 고온, 부압, 멸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고기가 익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통조림 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캔과 내용물 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빈 공간에 있는 공기 때문에 열전도 효율이 떨어져 고압 공정이나 멸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게다가 통조림 햄이 방부제를 1도 넣지 않고도 긴 유통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세 가지 과정 덕분이지만 중간에 한 단계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제품의 신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쭉 이 모양 이대로 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빠지지 않는 햄 대체 어떻게 꺼내라는 건데? 뜨거운 물에 5초에서 10초간 담가둔 후 툭툭 치기만 하면 쑥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조림 속에 굳은 겔이 액화되어 쉽게 빠지는 원리라고 하니 다음에 통조림 햄 드실 때 한 번쯤 해보세요. 2위, 동그란 포장 용기.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 포장되어 오는 이 동그란 모양의 용기 다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 굴곡져 있는 탓에 사이사이에 묻은 빨간 국물을 아무리 닦아내도 좀처럼 벗겨지지 않아 설거지 한번 할라치면 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아니 표면이 매끈매끈해서 물로만 헹궈도 잘 씻기는 다른 용기들도 많은데 하필 이 동그란 용기가 자주 쓰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첫째로는 굴곡이 있는 용기가 뜨거운 음식에 강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회용 용기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이라도 밋밋한 것과 굴곡이 있는 것의 경우 물체를 지탱하는 힘이 달라지는데요. 즉 매끈한 용기보다 울퉁불퉁한 용기가 굴곡이 늘어난 만큼 표면적도 늘어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유독 마라탕, 떡볶이 같은 내용물이 무거운 배달 음식들의 경우 이런 울퉁불퉁한 원형 용기에 담겨져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오,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배달 음식 포장에도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군요. 한편 빨간 자국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 재활용에 애를 먹는 이 원통 용기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담가두고 밀가루를 2스푼 정도 넣어 흔들어주는 과정을 2~3번 정도 반복하기만 해도 웬만한 경우엔 말끔히 지워진다고 하니 다음에 설거지할 일이 있을 때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1위, 초콜릿 은박지. 당 떨어질 때 하나씩 까먹으면 당 충전 확 되는 달달한 초콜릿. 편의점 또는 마트에 가면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맛의 초콜릿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모양도 모두 다르지만 초콜릿 역시 생산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들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초콜릿을 감싸고 있는 이 알루미늄 호일 포장지인데요. 그런데 때론 너무 얇아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한 번 뜯으면 다시 보관하기도 어려워 굳이 왜 이런 호일류로 포장하는 걸까 의아해하곤 했던 이 포장지에도 다른 걸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 전도율 때문. 초콜릿은 주위 기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빨리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열 전도율이 높아 본인이 흡수한 열을 다른 데로 퍼뜨리는 작용을 발휘. 초콜릿이 열을 받더라도 쉽게 녹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실제로 호일, 종이, 그리고 비닐로 초콜릿을 감싼 뒤 열에 녹이는 실험을 한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호일의 열 차단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의 빛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얇게 포장이 가능해 부피 부담 역시 적다는 것. 만약 이 알루미늄 호일의 장점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했다면 멀쩡한 모양의 초콜릿은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제품 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에도 쏠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저 디자인 용도로 만든 건가 싶었던 일부 칫솔모의 색깔에도 알고 보면 숨겨진 쓰임새가 있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땐 미생물에 의한 오염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칫솔모에 이렇게 특수 염색 처리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정확한 교체 주기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했던 많은 물건들에 이렇게나 다양한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니,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고민 어린 손끝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